we're people, we're all the same, and we need to be treated the same. Just not for difference of color or class or race or creed. We're people, and we need to be treated the same. No, I don't think there's systemic racism. I think 99.9% of our law enforcement officers are great Americans. And 종교시설에서는 당분간 대면 접촉 소모임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모임을 하더라도 침방울을 통한 전파가 우려되는 행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민들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도와 극좌파로 규정하면서 이념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위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밤 시간이고 아마 지난 밤에 140여 개 도시까지 시위가 확대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몇 장면 보겠습니다. 31일 낮 영상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고속도로를 점거한 수천 명의 시위대를 향해서 대형 유조차가 이렇게 돌진하고요. 네, 경찰은 운전자가 고의로 돌진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칫하면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영상들 보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대도시 곳곳에서 방어와 폭력, 경찰차 불타고 경찰서도 불타는 곳이 있고 이거 보십시오. 경찰차가 시위대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영상도 시민들을 자극하고 있고요. 백악관 앞 시위입니다. 일부 시위대가 또 백악관 진입을 시도해서 경찰과 크게 충돌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1시간가량 가족들하고 지하 벙커로 대피했다는 지하 거 아니에요? 벙커는 핵전쟁이 나면 대통령이 지휘하는 시설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지하 벙커들이 이 백악관, 청와대 있는데 그곳으로 가족과 함께 멜라니아 여사와 아들과 함께 1시간 대피했다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뭐 다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 25일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까 이 시위 보신 미네소타의 미니애폴리스란 도시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 4명이 출동했는데 용의자가 조지 플로이드였어요. 근데 저항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진압을 하다가 결국 이 경찰이 지금 아시겠지만 보셨죠? 저 무릎 밑에 지금 목이 깔려 있습니다.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눌렀는데 이 마지막으로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하소연을 하고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망을 한 거예요. 경찰은 이것이 의료 사고고 저항을 하기 때문에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지만 영상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찍었는데 크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잉 진압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 경찰관 4명은 해임이 됐습니다만 시위는 미국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저 청년이 마지막에는 죽기 전에는 경찰 응급차 오기 전에 죽었죠,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사망을 했고요. 사망하기 40대 전에는 남성입니다. 어머니라고 짧게 두 번 이렇게 엄마를 부르면서 죽었습니다. 140여 개 도시이고 통행 금지가 내려진 도시만 해도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40여 곳 되는 것 같아요. 시위가 커집니다. 격렬해지기도 하고요. 많은 이제 시위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당국이 이제 사건을 진화하기 위해서 이 가해 경찰관에 대해서 상급 살인죄 그리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미국 중서부죠. 가운데 있는 미네소타주에서 이제 6일 전에 흑인 청년이 죽으면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140개 도시에서 지금 시위가 네.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LA를 포함해서 한 40개 도시가 넘는 곳에서는 네.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나온 상황인데 이 야간 통행 금지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68년에 마틴 그 루서 킹 목사 암살 사건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가 네.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위대에서는 지금 가해 경찰관의 처벌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시위가 점점 거칠어지면서 어제부터는 이제 약탈로 이어집니다. 네. 그 장면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가 어디죠? 네, 뉴욕인가요? 쇼윈도를 시위대가 부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스포츠 매장에서 시위대가 물건을 약탈하고, 네. 여기는 루이비통이라는 명품 샵에도 네, 시위대가 결국 들어갔군요. 그럼 뭐 들고 나오는. 다 약탈에 나오는 정작 경찰력이 필요해 보이는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대형 마트도 이렇게 네. 물건을 쌓아놓고 그리고 네. 물론 네. 경찰의 인종차별이나 폭력 진압에 항의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네네. 시위와 저런 약탈은 분리돼야 할 것 분리돼야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폭동과 시위의 경계선을 넘나들어요. 네. 방화도 있고 약탈도 있고 네. 아까 보셨지만 경찰차 파손도 있고 경찰하고 물리적 충돌도 있는데 자, 이 저변에 깔려 있는 심리, 군중 심리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자, 흑인 사망으로 일어난 시위잖아요. 아까 숨을 쉴 수 없다, 숨쉬게 해달라 이런 이제 피켓도 등장하지만 또 네. 하나는 흑인 생명도 생명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구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뭐냐면 코로나19 와중에 지금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에는 흑인 인구가 30%인데 감염자의 70%는 흑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로 백인 지식 노동자들, 중산층 이상은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언택트가 가능하죠. 네. 근데 흑인처럼 교육 수준이 낮고 단순 육체 노동에 종사해야 되는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대면 접촉을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감염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한 불만이 끌어오르는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 지금 이- 말씀하신 블랙 예. 라이브스 매터스 그러니까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다. 맞습니다. 이런 흑인 문구가 생명도 써져 있- 네. 소중하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 상황을 조장한 측면이 있고 자신의 적극적인 지지층은 백인 저소득 노동자층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또 전임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좀 이게 안타까운 사고로 발생한 것인데 11월 대선 때문에 굳이 좀 이 흑인들에 대한 좀 강경한 어조, 폭도로 매도한다든가 또는 약탈하면 발포하겠다든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과격 양상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 피해까지 이어지나 봅니다. 미네소타주만 해도 밤 사이에 200여 개 상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에 우리 교민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깨지 말고 이 가게는 안 된다, 깨면 안 된다고 그 소리를 질렀어요. 질르고 했는데 방독면을 쓴 사람이 와서 깨니까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은 사라지고 옆에 있던 분이 이제 깨졌으니까 들어가서 들어가기 이제 시작한 집어 갖고 거군요. 나왔는데 저는 망년 자실에서 이제 파킹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나를 아는 손님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볼 때는 그 공정심이에요. 사태가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미안하다. 그리고 내 차가 있는 차의 문을 좀 열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무너졌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거를 내 차에 넣어줘서 네 거니까 네가 가지고 가라. 미안하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비를 다 가지고 다녀. 그래가지고 장비를 열다가 장비를 열지를 못하면 총을 쏴가지고 열어요. 막아놔도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예. 왜? 열릴 때까지 총을 쏴니까. 늘 보면 흑인들의 처음에는 인권이나 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과격해지면
우리 교민들이 피해를 보는. 네. 92년 LA 폭동 때도 마찬가지로 아주 한인 심했죠. 교민들의 네.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는데요. 지금도 어젯밤까지 한 26건의 한인 상점이 피해를 네.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상당한 물적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런 시위가 좀 격렬해지고 있어서 더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뭐 LA, 뭐 뉴욕, 애틀랜타 모두 다 우리 교민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워싱턴 DC도 마찬가지로 지금 격렬한 시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총까지 가지고 이 장비까지 가지고 문을 따서 들어가서 그 약탈을 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교민들은 지금 외출도 못하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먼저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 매일 트위터를 날리죠. 트위터에 글을 쓰는데 그중에 이제 조지 플로이드 그 경찰에 의해 숨진 살해당한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해 혐의로 기소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살해 혐의로 기소돼 그 있죠. 경찰관이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다음 줄이 있죠. 네. 그러면서 연방 연방 정부가 개입해서 해야 할 일을 수행할 것, 막강한 군의 힘을 사용하는 것과 체포 등을 포함하면서 발포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요. 네. 폭도라고 지칭을 했죠. 그러자 트위터 정부 그 그래픽이 있습니까? 네. 이어서 트위터 보여주시죠. 사에서. 네. 트위터 그러니까 이 트위터 회사에서 네. 이 그래픽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저기 이게 파란 아니고요. 딱지가 네. 붙죠. 파란 딱지가 붙게 되는데 네.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 금기어를 쓰면 노란 딱지가 붙어요. 네. 그런데 트위터는 파란 딱지를 붙이는 그러니까 걸 최근에 위험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대통령을 네. 위험한 문장을 썼다 네. 해서 트위터가 가려버린 거예요. 이게 두 글을. 번째입니다. 네, 물론 클릭하면 볼 다시 수 있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경고문을 보고 나서 네. 이 글은 네. 폭력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하십시오라는 경고문을 보고 그 그래픽이 클릭하면 없습니까? 나오죠. 네. 그러니까 트위터 운영 원칙을 네.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트윗을 볼 수 있도록은 조치는 하겠다고 하지만 일단 트위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자체가 폭력을 미화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정도로 좀 가격한 표현을 썼고 경고를 한 거죠. 이 격렬한 시위에 있어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 의식의 표출일 수도 있고 일부는 또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폭력배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무제한적으로 군대를 사용하겠다라고 좀 위협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글이 오히려 시위를 더 조장할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제가 두 읽어드리면 번째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말로 번역됐을 테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팔로우하는데 네, 이 트윗은 폭력 미화 행위에 관한 트위터 운영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사에서 경고문을 띄우고 미국 대통령의 글을 가려버리는. 네. 그리고 그걸 클릭하면 이제 원문을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이 우편으로 하는 투표, 일종의 우리로 치면 부재자 투표인데 네. 미국의 원격 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근데 트위터에서 첫 번째 파란 딱지였습니다. 그랬죠. 경고를. 네. 왜냐하면 이것은 팩트 체크가 필요한 얘기다. 네.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이게 우편 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뇨. 이게 대통령이 보통 그때는 하는 얘기는 아니죠. 트위터에서 이건 팩트 체크를 해볼 예, 문제다 예. 하면서 가려버렸군요. 그 링크가 네. 있습니다. 링크를 따라가면 이 대통령의 글은 이거 네. 확인되지 않은 얘기고 팩트 체크가 필요한 이 언행이다. 네. 그런데 지금 두 번째는 폭력을 미화한다라고 해서 폭도라는 아까 이 시위 폭력배 네. 그리고 약탈하면 발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을 무제한 동원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22개 이상 주에서 주 네. 방위군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일촉즉발이라 좀 위험합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도나 심지어 극좌파라고 인용하는 트윗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네,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서 안티파라는 게 아주 그 극좌파를 이루는 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테러 네. 조직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안티파가 어떻게 보면 단체가 조직화돼서 의도적으로 이런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우리도 인식을 예전에 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시위만 하면 극렬 배우가 배우가 있다 뭐 이런 말 이게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네. 이제 색깔론을 네.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서 시위에 마치 부정적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을 표출하는 건데 그러면서 배우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
향해서 군대를 투입해서 발포하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사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인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군대 투입 초강수를 경고를 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찌되면 공권력이 엄중 대처해야 되지만 또 왜 이런 시위가 나왔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정확히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급자 나랑 반대되는 정치 세력이 의도적으로 배후를 한 거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시장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He should just stop talking. This is like Charlottesville all over again. He speaks and he makes it worse. There are times when you should just be quiet, and I wish that he would just be quiet. Or if he can't be silent, if there's somebody of good sense and good conscience in the White House, put him in front of a teleprompter and pray that he reads it and at least says the right things, because he is making it worse. Weakness is refusing to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own actions. Weakness is pointing your finger at somebody else during a time of crisis. Donald Trump knows nothing about the strength of Minneapolis. We are strong as hell. Is this a difficult time period? Yes, but you better be damn sure that we're going to get through this.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과 민주당, 백인과 흑인, 또 코로나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트럼프 대통령 항상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렇죠.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이제 뭐 우파와 좌파, 색깔론도 등장을 했어요. 미국에서 이 색깔론이 사라진 건요. 1950년대 메카시즘 이후에는 70년대 이후는 저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티파, 이제는 뭐 극좌파가 이 시위를 배후에서 선동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자들의 80%는 다른 주에서 모였다. 그러니까 이게 동원을 지금 암시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면서 심지어는 WHO, 세계보건기구가 친중국으로 돼 있으니 역시 편 나누는 겁니다. 돈 내지 않겠다, 우린 탈퇴하겠다. 탈퇴선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모든 문제는 전임 정부 때문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 때문이다. 조 바이든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켰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 가능한 모든 전선을 다 단락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11월 대선 할 때는 정말 저 지지층만 가지고 미국을 꾸려나가겠다는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